네, 안녕하세요. 젠TV 전영건의 부산교육. 오늘 초등학교 편입니다.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. 초등학교. 이제부터 실질적인 그 학생들만의 이제 사회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. 그 유치원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가면서 제일 큰 변화가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? 네, 이제 초등학교라는 곳은 스스로 혼자서 다 척척해 나가야 되는 곳이다 보니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, 주변 엄마들도. 그리고 이런 생각 많이 해요. 선생님한테 이거 여쭤봐도 될까? 진짜 고민을 너무 많이 해요. 네, 궁금한 건 너무 많은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말하면 맘충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. 저는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. 아이가 한 명 뭐 교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학부모들이 그런 궁금증을 한꺼번에 받으면 그쵸. 네. 힘드시겠구나. 선생님들 입장에서 저희 학부모들 딴에는 좀 배려랍시고 연락을 안 드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하나를 고민하고 되게 연락을 드리거든요. 어머니들 입장에서의 이제 학교에 바라는 게 또 틀려지는 거고 또 선생님들 선생님들 입장에서 뭔가 이 고충이 있는 건데 둘 다 보셨잖아요. 특히나 이제 교육청에서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때 이 부분 해결이 되나요? 뭐 저는 일단은 이제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어떤 소통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칠 경우에 이제 이게 교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일정 기간을 두고 어느 내는 학부모 학교 방문의 날 이런 걸 통한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창구를 어떻게 만들어서 뭐 대표 어머니가 또 뭐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법의 문제이지 그래서 선생님과 학부모 간에는 사실 무슨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건 아니지만 오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큰데 저는 일단 학부모님들이 막 자주 학교 오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또 부담스러워하고 하니까 뭔가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어떤 소통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오히려 선생님을 힘들게 했을 때가 문제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해볼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교육청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이게 매뉴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하고 싶어도 눈치 봐서 내가 이렇게 해보면 다른 선생님한테 또 욕먹지 않을까 있는 것 같고 교육청에서 매뉴얼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우리가 학교에 이제 자율성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좋은 어떤 뭐 시스템 또 좋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학부모에게 뭐 알려주거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. 근데 문제는 이게 그게 따른 또 부작용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어떤 문화, 이 학교 문화거든요. 이 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이런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유럽이나 미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부모의 어떤 교육활동 참여가 자연스럽고 또 선생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다소 단절된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 학부모와 학교 또 선생님 간의 관계에 이런 소통의 문제는 저는 학부모들이 조금씩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하면서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이런 문화를 이제 잘 만든 학교도 이제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고, 근데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. 사실은 우리 자체의 또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. 상담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학교 재량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상담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때 이제 신청을 할 학부모들은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는데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좀 손쉽게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또 바뀐 게 그냥 수시 상담으로 바뀌었거든요. 근데 이게 수시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특별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에 따로 연락을 못 드리겠더라고요.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아예 연락을 못 드렸어요. 그렇게 지금 수시로 상담 요청하면 또 선생님 힘들어하지 않을까? 그것 때문에 또 차라리 어느 하루 정해갖고 그게 좋아요. 상담의 날 이렇게 정하는 게 맞아요. 제가 볼 때. 뭔가 다른 또 학부모와 선생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 간의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서 오는 그게 너무나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. 그죠? 어떤 게 좀 힘드신가요? 저희 첫째가 이제 1학년이었을 때 일인데 미끄럼틀 위에서 친구가 이제 돌을 던져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돌이 좀 작은 사이즈도 아니었고 이 정도 됐어가지고
결론은 뭐 좋게 풀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게 학폭까지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네, 학교에서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전치 2주 이상이 되면. 예.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아이들 안전 문제. 그렇죠. 그런 것 같아요. 방금 네. 이 사고 문제가 좀 끔찍한 사고인데 특히 요즘은 이제 집집마다 한 아이밖에 없고 또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발달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나는데 선생님들이 또 쉬는 시간까지 아이들을 다 챙겨보기 힘들어요. 그렇죠. 수업하고 좀 쉬셔야 되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학교에 지금 배움터 지킴이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감당하기 힘들면은 뭐 별도 인력청이 또 교육청이 할 때는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러면은 이제 시니어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학부모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뭐 이런 어떤 봉사나 뭐 재능 기부하실 분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그 인력들을 잘 활용하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좀 커지다 보면 학폭까지도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. 제가 이제 그때 학폭 심의위원도 있었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가 제일 해결하기 힘듭니다. 어떻게?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네. 특히 초등학교 1, 2학년들은 그 학폭에 대한 개념도 잘 없어요. 그럼 결국 부모가 개입하고 부모 간의 어떤 그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 그런 경우거든요. 피해자든 가해자든지 양쪽 다 뭐 경찰에 신고하고 나중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일단은 초등 저학년 때는 예방이 중요하고 또 상대 아이 그렇게 친구들의 어떤 소중함 이런 교육이 근본적으로 필요해요.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약간의 어떤 그런 이제 학폭 문제가 생기더라도 학부모 간에는 다른 아이도 다 피해자든 다 소중한 아이들이니까 여기서 자꾸 정복시키는 것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또 이 문제를 되게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좋습니다. 그래서 재심위원회까지 오고 하는 걸 보면은 나중에 결국 아이들도 힘들고 학부모들도 힘들어요. 선생님도 힘들고. 그래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일어나더라도 이걸 교육적으로 일단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항상 이게 보면 넓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넓은 시스템의 보완점이라든지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? 일단은 개념 자체가 과거에는 이제 돌봄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거든요. 과거에는 맞벌이 가정 또 저소득층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넓음이라서 원하면 누구든지 이제 돌볼 수 있다.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올해 초상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이제 넓음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학부모들이 늘 원하는 게 뭐냐면은 넓음 학교를 하더라도 그 방과후 프로그램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 그렇죠.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그게 질이 떨어지면은 또 결국 사교육이 그렇죠. 가고 그렇죠.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일부 지역에 보면은 처음에 넓은 갔다가 프로그램이 불만이 있으니까 다 또 사교육계로 가더라고요. 그러면은 넓은 학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. 아이들이 없는 그런 문제 생기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넓은 학교를 하더라도 그 방과후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과제로 남을 것 같고 그렇죠.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돌봄 시설을 또 잘 활용해야 그렇죠, 되겠다. 그렇죠. 그래서 학교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있을 수 없으니까 예를 저녁 시간에 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지역 돌봄 센터를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교육청과 지자체하고 그렇죠.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거기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. 우리가 그 지금